자, 이번에는 선후를 통해 결혼하시거나 교제하시는 커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네, 오늘은요, 공무원으로 퇴직한 56년생 재혼 남성분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공무원을 퇴직하신 상태에서 가입하셨는데, 이제 또 2년 전에 사별까지 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보면, 이제 체구가 좀 작으시고, 말수가 많이 없으시고, 이제 딱 뭐 보통 공무원들의 성향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잖고 이러시잖아요. 이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외모는 약간 이제 탈모가 조금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뭐 그 부분이 어떤 뭐 속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잘생기시고 이런 건 아니셨는데, 그냥 점잖은 스타일의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그런 분이셨고요. 이분 사별을 하고 한 1년 정도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신데 이제 누굴 만날 생각을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슬프고 전 배우자가 그립고 이런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외로움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자녀가 두 분인데 두 분 다 이제 좀 출가를 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다. 옆에 다시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가입을 하신 거고, 이분의 경제적 상황은 이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에 이제 마련되어 있었고, 이분이 공무원을 퇴직하셨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풍족하지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노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뭐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경제적 여유는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요. 남성이 원하는 이성상도 별로 특별한 게 없으셨어요. 제가 뭐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으세요 했더니, 뭐 이게 제가 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나나요? 뭐 그냥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나이는 본인보다 조금 어렸으면 좋겠다. 뭐 큰 나이 차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는 그래도 좀 젊은 분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가 본인은 이제 사실 대학원 박사까지 마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욕심이면 그냥 그마저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분도 제한하는 게 별로 없으셨어요. 여성이 일을 해도 좋고, 뭐 직업이 없으면 그냥 뭐 결혼해서 가사 일을 해도 좋고, 다 그냥 열어놓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소개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입하자마자 제가 미팅을 3분을 동시에 연결을 한 거예요. 네.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만남이 더 잘 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소개를 하면 여성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뭐 공무원 퇴직하셨고, 그러니까 노후는 정말 확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평생을 또 공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뭔가 인성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3분을 이제 미팅을 정했는데, 한 분은 이제 공기업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 여성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이제 나머지 한 분, 3번째 만나게 되는 분은 이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이제 3분 미팅을 정해드리고 이제 미팅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공기업 퇴직하신 분하고 학원 운영하는 분들 주말에 다 만나셨나 봐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여성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뭐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첫 번째 분은 남성이 나왔는데 옷에 막 뭐가 묻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남자니까 뭐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있는데 너무 깔끔하지가 못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대화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서 자꾸 다른 데 눈이 가는 거야. 막 옷에 뭐 묻은 거에 막 깃이 꼬깃꼬깃한 거에 눈이 가고 막 이러셔가지고,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못 만나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 학원 운영하시는 분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톱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흔하게 호레비 냄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남성이 옆에 지나가는데 그렇게 또 냄새가 났다고 이러시면서, 매니저님, 그러면서 이분은 저한테 심지어 조언까지 했어요. 이분 누구 소개하시면 매니저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어떻게 했어? 지금 3번째 분이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걱정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분은 또 뭐라고 하실까? 이제 남성분한테 연락을 했죠. 이제 두 분 만나신 건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나머지 분은 언제 만나기로 했냐. 그러니까 당장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남성께 조심스럽게,
아,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이제 첫 만남이시고 하니까 나가실 때는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건 조금 신경 쓰고 나가세요 하고 이제 그 정도만 네. 조언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게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 날 이제 여성분에게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뭐라고 또 하실까? 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분이 제가 앞서 소개한 두 분의 여성분보다 외모가 훨씬 더 세련되고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칭을 했을 때, 왜냐하면 남성이 아까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탈모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인상도 그냥 평범하시고 이러셨는데, 여성분이 저는 그래서 수락을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나신다고 해서 사실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일까 이제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전화했는데 여성분 목소리가 뭐 이렇게 좀 저희 첫 마디를 들면 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밝은 거예요. 어떠셨어요? 했더니 그분 사진보다 실물이 나으시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진이 저희 쪽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냥 그날 당일날 그냥 찍어드린 사진이다 보니까 전혀 보정이 안 된 네. 그런 사진이었다 보니까 나름 뭐 또 이렇게 여성 만나러 나갈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나가셨는지 그분은 오히려 이분이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봤을 때 최소한 실망하진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대화도 잘 되고 했고 남성분이 또 애프터를 할 것 같대요. 그러면서 애프터를 하면 한 번 더 만나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때도 약간 또 충격을 받았잖아요. 와, 이게 정말 며칠 사이에 만난 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구나. 앞서 두 분은 그렇게 이분 누구한테 소개하면 욕먹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분은 오히려 걱정했던 이분은 저는 이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만나볼래요 이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만남을 시작을 했고요. 한 2주 정도 후인가 제가 이제 여성분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사실은 계속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통화를 하고 지금 좀 요즘에 어떠세요? 이랬더니 남성분 집에도 한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남성분 집은 어떻던가요? 이랬더니 여성분 말이 재밌어요. 아유 남자 혼자 사는 집이 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여성분이 되게 성격이 소탈하시고 정말 좋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좋은 집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서울의 아파트니까 웬만큼은 됐겠지만 뭐 정말이지 뭐 그냥 집안 살림은 그냥 그럭저럭 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고 보셨더라고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계속 또 잘 만나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뭐 몇 주가 지났어요. 한 3개월이 지났나 했는데 여성분하고 또 통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남성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뭐 정말 자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남을 하는 건 맞는데 뭐 결혼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대요. 와. 남성분한테 그냥 뭐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남성한테 내가 당신에게 결혼 상대냐? 아니면 그냥 단지 동거의 상대냐? 아니면 그냥 친구로 뭐 편안하게 그냥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만나고 싶은 상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성분이 결혼 상대라고 했대요. 그 말에 이제 두 분이 서로의 마음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결혼을 두 분이 이제 확정을 하고 그래서 잘 만나고 있는데 저는 내심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성분께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회원님 이분 어떤 부분이 좀 끌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성분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매니저님 제가 연애 상대를 찾았으면 이분을 만났을까요?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연애를 하고 싶어서 가입을 한 게 아니었고 정말 남은 인생을 정말 나를 항상 변함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서로 든든하게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확신이 생겨서 결혼을 결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남성을 보는 어떤 해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연애를 하려면 뭐 잘생기고 매력 있고 이런 남성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와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서로 뭔가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남성은
정말 이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을 제대로 찾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와, 진짜 뭔가 듣는 내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몰입감이 엄청났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분의 뭐 용기와 적극성, 또 그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연애 상대, 결혼 상대가 다를 수 있죠. 뭐 연애할 거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외모가 중요하겠지만 네. 결혼은 정말 신뢰가 중요한 거고 두 분은 아마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만나셨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